역사의 길이 남을 악녀들의 혼이 21세기 무명 배우의 몸으로 날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발칙한 상상에서 시작된 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네요. 조선 최고의 요녀로 불리던 영혼이 현대의 신설이라는 인물에게 빙의하며 벌어지는 이 일촉즉발의 로맨틱 코미디는 첫 방송부터 강렬한 캐릭터들의 서사와 예측 불허의 전개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들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설이. 이 극의 중심인 신설이는 본래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발연기 무명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선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요녀 강단심의 영혼이 그녀의 몸에 깃들게 되죠. 과거 강단심은 나라에 가뭄이 들면 임금의 눈을 흐린 탓이라 손가락질 받고 폭우가 쏟아지면 하늘을 노하게 한 죄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서러운 서사를 품은 인물입니다. 21세기에 깨어난 그녀는 과거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침없는 언사와 카리스마로 세상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신설이는 주눅들어 살던 인물이었으나 단심의 영혼이 들어온 후로는 톱스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과 사이다 같은 매력을 뿜어내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계. 재벌가의 후계자이자 악질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차가운 심장의 소유자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의 이면에는 남모를 상처나 결핍이 숨겨져 있을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단심의 영혼이 깃든 신설이와 사사건건 부딪히며 일종의 현관 로맨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아나무인인 그가 설이의 예측 불허한 행동에 당황하며 점차 변화해가는 과정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철문도 설이와 세계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그는 설이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의구심을 품는 조력자 혹은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네요. 설이의 고시원 옆방에 사는 예민한 취준생입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온갖 소음에 고통받으며 설이와 앙숙처럼 지내왔죠. 번듯한 직장과 연애를 꿈꿨지만 현실은 월세 걱정에 시달리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설이가 갑자기 그에게 로드 매니저 자리를 제안하면서 그의 인생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평소 흠모하던 톱스타 윤지효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에 설이의 뒷짓딱거리를 시작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슬리퍼와 설이의 서슬퍼런 호통에 매일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감초 같은 인물이죠. 모든 이들의 워너비인 톱스타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아역 시절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19년이나 버텨온 연예계의 베테랑이죠. 과거 무명 시절 설이와 함께 대기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급이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 사이다 빌런으로 떠오르는 설이를 보며 위기감을 느끼고 설이의 매니저 광남이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극에 긴장과 재미를 더하는 인물입니다. 첫 회는 조선시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하는 강단심의 비극적인 서사로 강렬하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한맺힌 영혼이 시공간을 초월해 현대의 신설이에게 빙의되는 과정이 감각적인 연출로 그려졌죠. 한편 현대의 신설이는 촬영장에서 여전히 발연기로 감독에게 구박받고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는 처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문의 사고를 겪은 후 설이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단심의 영혼이 깨어난 것이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낯설어 하던 설이, 단심은 자신을 무시하던 스태프들과 동료들에게 조선식 위엄을 섞은 서슬퍼런 독서를 내뱉으며 촬영장을 초토화합니다. 1회 후반부에는 악연으로 엮일 차세계와의 강렬한 첫 만남이 그려지며 두 사람 사이의 폭발적인 케미스트리를 예고했습니다. 2회에서는 21세기 문명에 당황하면서도 빠르게 적응해가는 단심표 설이의 모습이 흥미롭게 펼쳐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보며 경악하던 그녀는 이내 특유의 영민함으로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옆방 취준생 광남을 하인다루듯 부리며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고 소속사와의 갈등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특히 차세계가 설이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만 오히려 설이에게 역공을 당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통쾌함을 선사했죠.
서리는 연기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면서도 과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배후와 관련된 단서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2회는 서리가 본격적으로 연예계와 재벌가라는 신세계를 자신의 방식대로 정복해 나갈 것을 선포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특히 2회 엔딩 부분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신설이가 차세계를 방패 삼아 숨어버릴 때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은 단순한 낯가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최문도를 보는 순간 그녀는 수백 년 전의 그 서늘한 감각을 다시 일깨운 것 같네요. 차가운 도자기 사발에 담긴 사약의 냄새, 그리고 무심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지아비의 그 서늘한 눈매를 최문도의 얼굴에서 발견했으니 그럴 법도 하죠. 신설이라는 인물에게 최문도는 단순히 무서운 상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죽음의 사자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본능적으로 차세계의 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차세계라는 인물 역시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을 듯 보이네요. 갑자기 자신의 품으로 뛰어든 이 여자의 떨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을 테니까요. 사실 에필로그에서 밝혀진 그 가면 속 남자의 정체는 이번 드라마의 가장 거대한 복선이자 구원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네요. 신설이가 과거에 입궁하기 전 절벽 끝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나타났던 그 신비로운 가면 무사. 그 남자가 바로 차세계였다는 사실은 이들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차세계는 전생에서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오직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었죠. 가면을 썼기에 서로의 얼굴은 몰랐지만 그 밤의 공기와 맞잡았던 손의 온기는 아마 수백 년을 건너뛰어 지금의 차세계와 신설이의 영혼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이가 최문도를 보고 공포에 질려 차세계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라 영혼이 기억하는 안전지대를 찾아간 본능적인 끌림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번 생에서도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최문도는 전생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 신설이에게 죽음을 하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 여자의 지아비이기 전에 한 나라의 군주였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랑조차 도구로 썼던 비정한 사내였죠. 그런 그가 21세기에 다시 나타나 신설이의 곁을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는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미련 혹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다시 불러내진 존재일 것 같네요. 하지만 최문도라는 인물의 서사를 보면 그 역시 마냥 악역으로만 치부하기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을 듯하네요.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고독과 압박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죽여야만 했던 그 비극적인 선택이 그에게는 평생의 업보가 되어 이번 생에서도 그녀를 찾아오게 만든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도는 신설이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기시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오는 통증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왜 그녀에게 집착하는지, 왜 그녀의 눈물에 이토록 심장이 요동치는지 스스로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녀를 다시 소유하려 들겠죠.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반면 차세계는 전생에서부터 신설이의 그림자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왕족의 핏줄인 대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보다는 한 여인의 안위를 더 걱정했던 로맨티스트였죠. 입궁하는 서리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가 궁궐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가면을 쓰고 그녀를 구했던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형수인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기에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만 봐야 했던 그 애달픈 짝사랑이 21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차세계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이번 생에서 그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고 공포에 질린 그녀를 안아주며 자신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임을 증명하려 들겠죠. 하지만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죠. 과연 최문도가 다시 신설이를 파멸로 이끄는 악역으로 남을까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고 싶네요. 어쩌면 이번 생은 그들의 뒤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문도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그리고 세겜은 못다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만난 것이니까요. 신설이가 차세계 뒤에 숨었을 때 문도의 눈빛에서 읽혔던 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아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는 서리의 모습에서 전생의 마지막 순간 원망 가득했던 그녀의 눈동자를 떠올렸을지도 모르죠. 문도는 이번 생에서만큼은 사약이 아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싶어 하겠지만 서리에게 각인된 공포의 트라우마가 그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듯 보이네요.
이 삼각관계의 핵심은 신설이가 전생의 기억을 얼마나 선명하게 되찾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단순히 얼굴을 보고 몸이 반응하는 수준이지만 점차 꿈이나 환상을 통해 그 말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던 가면무사가 누구였는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차세계의 헌신적인 사랑은 설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차세계는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뽐내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스스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네요. 결국 이 드라마는 전생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는 새 남녀의 성장기이자 치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냐는 주인공들의 의지에 달려있겠죠. 차세계가 이번에도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최문도가 다시 한번 권력과 욕망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잃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차세계의 그 단단한 어깨가 이번 생에서만큼은 신설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문도의 눈물겨운 후회 역시 이들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겠죠. 다음 회차에서 이들의 인연이 어떤 식으로 폭발하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신설이의 주체적인 변화입니다. 전생에서는 그저 사약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21세기의 설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들겠죠. 차세계 뒤에 숨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녀는 차세계를 딛고 일어나 최문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다고 선언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비로소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지독한 업보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차세계와 신설이의 로맨스는 단순히 전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될 것 같네요.